여러분들이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요,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왜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 exe 파일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곳에서 이제 코드를 막 실행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자,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정체가 뭘까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프로세스라고 하는가? OS 보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또 다른 말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있죠. 010101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돼 있는 이런 값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코드, 이제 코드라고 하면 코드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리소스, 이런 것들 실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묶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메모리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올리고요. 메모리 올리면 이제 메모리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뭐 01010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냐면 메인 함수다. 그러면 메인 함수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걸 딱 갖다 놓는 거죠. 뭐 프로그램 카운터를 그냥 딱 올려놓고 갖다 놓으면 얘가 이제 막 돌아가서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해줘야 돼.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코드가 막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프로그램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서 코드가 PC에서 하나씩 읽히면서 코드가 실행되면 이거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요거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메모리 적재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 인스턴스, 이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프로세스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여기 램이라고 하는 곳이 있겠죠. 메모리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CPU라는 것도 있고요. 기타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순간에요, 어떻게 하냐면 딱 시간을 갖다 스탑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럼 뭐 어디에는 뭐 있고 어디에는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럼 이 프로그램 실행 중인 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램 안에 요 메모리가 올라가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할당해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쫙 뽑아내겠죠. 그렇게 뽑아낸 것들의 모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프로세스 그럼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메모리가 있겠죠. 메모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행 코드, 그 다음에 콜 스택, 그 다음에 힙,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파일 디스크립션이라든지 그래픽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뭐 프로세스 스테이트라고 하면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스레드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즉, 자, 여기서 보면 다 뭐예요? 메모리, 리소스, 디스크립션, 시큐리티, 어트리뷰트, 프로세스, 스테이트, 스레드, 뭐 다 자원이죠. 자원. 그래서 프로세스는요, 저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객체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면 코드를 실행한다. 코드를 실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레드라고 하죠. 그렇게 실행되는 스레드를 관리하는 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프로세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는 특징이요. 프로세스는 특징이, 자, A라는 프로세스하고 B라는 프로세스는요, 자원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A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과 B, 그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A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스페이스와 B 프로세스의 메모리 스페이스는 같은 10번지다 그러면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이에요, 물리적으로. 이것처럼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자원을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즉,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요. 자, 반면에 우리 스레드라는 걸 좀 생각해 볼까요? 스레드. 스레드라는 건 뭘 스레드라고 하죠? 스레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잖아요, 명령어. 명령어를 어떻게 하는 거? 순서로 쭉 나열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걸 실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하고 요거 가지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칸 다음 증가시키고, 요거 실행하고, 다음 증가시키고, 이거 실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갖다가 쭉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군가 요걸 이렇게 실행시키는 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스택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레지스터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내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몇 번째까지 실행을 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것처럼 프로그램 읽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스케줄러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 객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레드라고 합니다. 즉, 스레드라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순차적인 명령어 집합을 차례대로 실행시키는 객체, 이걸 갖다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스레드는요, 프로세스를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내부에 하나 정도의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 스레드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메인 스레드, 이렇게 불러요. 메인 스레드. 뭐 안드로이드는 메인 스레드라고도 하고요. 이걸 UI 스레드라고도 부릅니다. UI 스레드라고도 불러요. 스레드는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들 간에는요,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메모리를 공유해요. 스레드만의 메모리 공간도 따로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스택 같은 경우에 공유하면 안 되겠죠. 뭐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택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죠? 근데 레지스터 같은 것도 공유하면 안 되겠죠. 근데 스레드 간에 일반적인 힙 메모리 공간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합니다. 왜냐면 같은 프로세스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공유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코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스택, 그 다음에 스레드에 저장되는 값 이런 것들은 스레드별로 독립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스레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피지컬 메모리가 있으면 피지컬 메모리에 대한 주소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메모리 매핑이 되는 거죠. 피지컬 메모리 여기는 이렇게 매핑이 돼 가지고 메모리 매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요 값이지만 실제 메모리 공간은 다른 거죠. 메모리 공간은 다른 거고요. 프로세스 내에는 이렇게 이제 스택, 스레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스레드 안에는 뭐 스택이라든지 레지스터라든지 PC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갖는 거고요. 이런 스레드들은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냐면 OS의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 스레드는 관리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결국은 이 스레드가 뭘 가져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CPU 연산 장치가 할당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연산 장치를 누가 할당해 주냐면 여기 있는 OS는 스케줄러가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OS는 스케줄러가 스레드에게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연산을 막 해가지고 코드를 얘가 실행시키고 얘도 코드를 막 실행시키고 얘도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이들 헷갈려들 해요. 근데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갖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는 이 회사와 같은 거예요. 회사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게 뭐죠? 회사가 하는 거는 어떤 이제 회사마다 전부 다 그 위에 일이 있죠.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일들을 갖다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역할을 진행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프로세스는 회사와 같은 거고요. 근데 실제로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여기 스레드인 거예요. 스레드. 사람은 보면 대표이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회사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는 대표이사 한 명은 있죠. 그죠? 이 대표이사가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냐? 메인 스레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 있죠?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대표 메인 스레드가 만든 스레드를 뭐라고 부르냐? 워커 스레드라고 불러요. 워커 스레드. 이런 스레드를 워커 스레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하죠. 뭐 노트북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리소스라고 불러요. 리소스에는 뭐 메모리도 있고 핸들도 있고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같은 회사 일을 하면 뭘 해야 돼요? 협업을 해야 되죠. 협업을. 그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뭐 아니면 스레드 간에 서로 주고받고 뭔가를 해야 돼요. 뭐 그러기 위해서 뭐 전화도 있을 수 있고요.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스레드 간 통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스레드 간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안드로이드에서 뭐라고 하면 핸들러, 이런 통신하는 전화기와 같은 거를 이제 핸들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이해할 때는 가장 먼저 프로세스는 회사다, 스레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회사와 회사 간에 뭐 A라는 회사의 노트북을 B라는 회사에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A라는 회사에 프린터가 있어요.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의 프린터를 쓰지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라는 회사에 있는 프린터는 여기 있는 알파라는 사람도 쓰고 베타라는 사람도 쓰고 감마라는 사람도 쓰고 뭐 다 쓰잖아요. 같이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프로세스는 서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지만 스레드는 이렇게 자원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레드가 실행됐다. 뭐 이런 스레드를 실행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앱이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이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요,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앱을 실행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을 해요. 프로세스상 만들고요. 그 프로세스에는 VM이라고 하는 달빅 버추얼 머신, 뭐 이런 버추얼 머신이 하나 실행이 됩니다.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 한 다음에 버추얼 머신을 딱 실행을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세스를 딱 실행하면 보통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뭐 execute 뭐 이런 거예요. execut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인데요. execu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일에 있는 애를 갖다가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실행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미로 하나 실행을 시켜놔요. 이미. 미리 실행시켜 놓고 이걸 갖다 이제 포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요. 얘를 메모리에서 복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미리 실행시켜 놓은 걸 갖다 복사하는 게 좀 실행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는 프로세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그 안에 이제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스레드 가지고서 맨 처음에 실행시킬 스레드 코드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해주고 그 스레드를 이용해가지고요. 그 코드를 실행시켜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액티비티 스레드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에 메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이 스레드가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스레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메인 스레드 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가 그 메인 스레드가 혼자 작업하기 너무 헤비한 작업이에요. 그럼 어떡하냐면 별도로 스레드를 하나 딱 만들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이 직원을 뽑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을 딱 뽑고서 그 직원한테 이제 일을 딱 주는 거죠. 이렇게 뽑은 직원,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새로운 스레드 또는 워커 스레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워커 스레드를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딱 실행하면 VM이 하나 실행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는 JVM이 달빅 VM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M이 하나 실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스레드 있으면 스레드는 각각 스택을 갖고 있고요. 스택 가진 다음에 뭐 힙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스레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스레드에서 해당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왜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메인 스레드 하나 있으면 메인 스레드가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메인 스레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ANR이라고 하는 거예요. ANR. ANR이라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메인 그 스레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화면에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버튼을 누르면 온클릭 리스너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죠. 그죠? 온클릭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잖아요.
그죠? 그럼 onClick이라고 하는 여기서요. 얘를 갖다 처리하고 결과를 갖다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 함수를 딱 끝내는 데까지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약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한테 이벤트를 딱 던져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그래서 야 이거 이벤트 이런 거 왔으니까 처리해 라고 딱 알려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처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리했어 라고 결과를 이렇게 리포팅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 시스템한테. 근데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리포팅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ANR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런 것을 띄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앱 죽일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얼로그 창 뜨는 거 본 적 있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ANR, 안드로이드 날 리스판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NR 다이얼로그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 앱 이상한가? 뭔가 잘못됐나? 그러고서 그냥 죽여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요, 메인 스레드로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인 스레드 말고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나 처리했어. 왜냐면 내가 별도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보고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벤트에 대한 처리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잘 나올지 못 나올지는 그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 내가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이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지시를 했으니 난 처리할 거 다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메인 스레드로 네트워크를 처리를 하면, 네트워크에 이제 보면은 연결하는 함수라든지, 읽기, 쓰기, 그 다음에 클로즈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메인 스레드로 하면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그러냐면 API 14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다가 API 14부터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은 메인 스레드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요, 메인 스레드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의 워커 스레드 만들어가지고 워커 스레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피스 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도의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없는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윈도우 위에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서피스 뷰를 만들어가지고 씁니다. 서피스 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반복적인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릴 때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이런 것들 카메라를 갖다가 카메라 들어온 영상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서피스 뷰를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피스 뷰에서 반복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룹을 돌면서 하니까 이 메인 스레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R 뜨겠죠? 그러니까 서피스 뷰에 그림을 그리거나 기타 등등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별도로 스레드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에 이제 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레드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뉴 스레드 해가지고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뉴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만들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뽑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아놓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작업을 할당해야 되죠. 자바에서 작업을 나타내는 클래스 이게 뭐냐면요, 러너블이에요. 러너블은요, 대표적으로 스레드랑 많이 헷갈리는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러너블은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작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작업. 그래서 러너블 안에다 뭘 기술하냐면 작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기술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ru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run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작업해야 되는 내용 있죠. 그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뽑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사람을 뽑고 작업을 할당해주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컴퓨터도 주고요, 자리도 알려주고요, 책상도 주고요.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사람이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자원을 할당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원을 할당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스레드의 스타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의 스타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결국 컴퓨터의 CPU라는 게 할당이 돼서 그 CPU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는요, 기본적으로 뉴 스레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안에다가 뉴 러너블에서 러너블을 할당하고요, 그렇게 만든 스레드에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러너블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스레드 자체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요. 오버라이드해서 이 스레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스레드야라고 해서 그 일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일을. 어디다 만드냐면 스레드 안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합니다. 그리고 run이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이 스레드는 어떤 일을 하는 스레드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든 스레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스레드에 스타트로 줄여가지고 자원을 할당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스레드에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스케줄러라고 하는 이 스케줄러에 의해서 스케줄러가 관리하는 큐에 이렇게 스레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레드를 생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레드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런업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객체가 그냥 하나 생성된 것 뿐이에요. 이런 객체가 실행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연산기라고 하는 CPU예요, CPU. 근데 이 CPU를 갖다가 스레드에게 할당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스케줄러예요, 스케줄러. 스케줄러가 그걸 할당하려면 이 스레드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스케줄러가 관리하는 Q라고 하는 곳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넣어주는 애가 뭐냐면 여기는 스타트라는 겁니다. 스타트라는 것이 딱 호출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큐에 딱 들어가는 거고요. 스케줄러가 이제 첫 번째 앞에 있는 것부터 CPU로 할당해 주고요. 얘가 이제 코드를 막 실행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뒤로 보내요. 그 다음에 얘한테 또 CPU로 할당해 주고요. 다 끝나고 뒤로 보내고 할당해 주고 할당해 주고 할당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끔 보면 스레드 그 코드상에서 wait라고 하는 코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wait. wait라는 코드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연산기를 받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wait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CPU 할당 못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멈춰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notify라고 하는 걸 만나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wait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의 wait가 호출돼요. wait가. notify도요, 어떤 오브젝트의 notify예요. 그래서 wait 하면 여기다 오브젝트를 이렇게 달아놓고 객체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notify 하면 요 notify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랑 일치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넣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ait 하면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되고요. notify 하면 그렇게 멈춰있던 거를 다시 실행 큐에 넣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wait notify라고 하는 이런 로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레드를 사용할 때 이제 배운 거 가지고 new 스레드 해가지고 이렇게 스레드를 쓸 거예요. new 스레드 해가지고 스레드를 써가지고 뭐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스레드가 뭐 요청하는 걸 해가지고 폼은 돌려가지고 100만 개 처리해가지고 100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레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처리하는 시간보다 스레드를 관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만드는 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를 갖다가 내가 처리하는데 매번 스레드를 새로 만들어요. 새로. 그 스레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작업들을 해서 스레드를 만들어 처리하려니까 그 오버헤드가 원래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레드 풀. 스레드 풀은요,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한테 작업을 이렇게 할당해줘요. 여기 이제 태스크 큐라고 해가지고요, 작업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보통 러너블이 돼 있어요. 러너블. 그래서 러너블로 돼 있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빼다가요, 이 중에서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걸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잖아요, 누군가. 작업이 끝나면 컴플리트 태스크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새로 여기서 가져다가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스레드를 어떻게 할까요? 스레드를 일정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없앨 수도 있고요. 일정 시간마다 기다렸다가 없앨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해요? keep alive라고 해요. keep alive. 또는 얘는 갖다가 뭐 예를 들면 3개는 최소한으로 항상 유지할 거야. 그러면 그 3개 안에 들어가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스레드를 스레드가 새로 생성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레드가 작업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스레드가 그 개수만큼 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맥스 개수를 딱 정해놓고요. 이거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스레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작업을 스위칭하는데 발생하는, 스케줄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스레드 풀이라고 부르고요. 자바에서는 스레드 풀 익스큐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레드 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익스큐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레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이제 스레드풀 익스큐터라고 하는 익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게 스레드풀 익스큐터 가지고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코어풀 사이즈. 코어풀 사이즈는 이건 뭐냐면 어떤 스레드는 나 최소 이만큼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지 않을 거야. 이게 코어풀 사이즈고요. 맥스풀 사이즈는 내가 스레드 아무리 많아도 이만큼 이상은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최대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킵 얼라이브 타임이라고 하는 건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요 시간만큼 지나도록 작업이 더 이상 없으면 스레드를 없애는 거예요. 요 맥스풀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그 다음에 요거는 타임 유닛은 요거에 대한 시간이 밀리세컨드인지 아니면 세컨드인지 뭐 이런 단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블러킹 큐라고 돼 있는 링크드 블러킹 큐라고 돼 있는 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러너블 있죠. 러너블 태스크. 그 태스크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풀에 익스큐트 한 다음에 여기다 러너블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러너블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스레드풀도 없애야겠죠? 스레드풀. 그래서 스레드풀에 셧다운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 줍니다. 셧다운이라는 걸 호출해 주면 이때 이제 그럼 스레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 처리할 거 없으니까 없어져.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익스큐트를 쓸 수 없게 만들어서 스레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셧다운 해놓고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행하는 거 없으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제로 셧다운해서 내려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 한 다음에 바로 끝내면 안 돼요. 바로 끝내면 안 되고 일정 시간 기다렸다 웨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로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레드 로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레드는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흰 메모리를. 그런데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 로컬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에다가 스레드 로컬 한 다음에 스레드 로컬 변수가 가지는 타입, 변수의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변수의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스레드 로컬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 되냐면 요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 있죠? 요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 요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가지는 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가지는 변수. 요 스레드가 A 스레드가 진행하면 A 스레드가 요 변수를 갖게 되고요. B 스레드가 요 코드를 실행하면 B 스레드가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코드라도 어떤 스레드가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set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고요. 가져오는 거는 스레드 이렇게 get 하면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레드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고 스레드로부터 값을 얻어오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관련해서 어노테이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은 여기 있는 서포트 어노테이션 이렇게 써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이 버전에 쓰는 거는. 서포트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디펜던시에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요.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어떤 게 있냐면 UI 스레드냐, 메인 스레드냐, 워커 스레드냐, 바인더 스레드냐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뱅이 UI 스레드, 골뱅이 메인 스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바인더 스레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어디다 적냐면 메소드 앞에다 적는 거예요. 메소드에다가. 그러면 이 메소드에 있는 코드는 UI 스레드라고 적으면 UI 스레드만 실행할 수 있다. 뭐 UI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랑 같아요. 개념적으로 얘가 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까 메인 스레드와 UI 스레드 분리해놨는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메인 스레드가 이퀄 UI 스레드예요. 이걸 UI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메인 스레드로 하나, UI 스레드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워커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도로 만든 스레드. 메인 스레드는 UI 스레드가 아니라 별도로 내가 뉴 해가지고 스레드 만들면 그걸 워커 스레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를 이제 워커 스레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인더 스레드는 바인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인더 통신을 통해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실행되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 그때 만들어진 스레드.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레드. 이제 바인더라고 하는 커널이 있어요. 그 바인더라는 커널에서 만든 스레드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인더 스레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거는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메인 스레드라는 걸 갖다가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메인 스레드 실행되면 안 되고 워커 스레드에서 무조건 실행돼야 돼. 그러면 워커 스레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스레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앱이 죽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성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노테이션들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UI, 메인, 워커, 바인더 스레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인더 스레드는 여러분들이 뭐 프로바이더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이걸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인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바인더 만들어 가지고 하는 AIDL 뭐 이런 것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건데, 여기 있는 메인 스레드나 워커 스레드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이제 UI 스레드, 그래서 화면 업데이트 할 때는 UI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화면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거기다 넣음으로써 UI 스레드가 아니면 실행할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스레드 해가지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애들은 워커 스레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미지 스레드에서 접근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메인 스레드 접근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메시지 룹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안드로이드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서 메시지 룹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메시지 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코드를 실행할 때, 일반적인 스레드는 런 안에서 코드를 시작해서 런이 끝나고 나면 스레드가 종료가 돼요. 런으로 시작해서 런이 종료되면 그 코드가 종료되는 거고, 스레드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스레드를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작업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고, 웨이트하고 있다, 기다리고, 처리하고, 기다리고, 처리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즉, 어떻게 하냐면, 런 안에다가 무한루프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한루프를 만들어 놓고, 이벤트라고 하는 걸 읽어요. 이벤트를 어디서 읽냐면, Q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Q에서 이벤트를 하나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여기 이벤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wait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벤트가 들어오면 노티파이 돼가지고 스레드가 이벤트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익시트 이벤트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디스패치 이벤트 해가지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while문을 반복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룹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메시지 룹, 이벤트 룹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요, 누군가 여기다 이벤트를 넣으면 이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디스패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벤트가 타입이 이거면 이거 주라고, 타입이 이거면 이거 주라고, 타입이 이거면 이거 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는 거죠.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받으면 메인 스레드는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런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룹을 메시지 룹,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시지 큐, 이벤트 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루퍼라고 해요. 루퍼. 그래서 루퍼에 프리페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 프리페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 그럼 이제 메시지 큐라고 하는 얘를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룹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룹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 코드, 여기 반복되는 코드 있죠?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실행해서 메시지 룹을 돌아가게 그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이 메시지 큐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는 게 필요하죠. 이 메시지 큐에다 메시지를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핸들러라고 얘기합니다. 핸들러. 메시지 큐에다 메시지를 집어넣는 걸 핸들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핸들러라는 걸 생성해서 메시지 큐에다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러는요, 메시지 큐에다 메시지를 넣는 클래스고요. 메시지 큐에다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스레드 간 통신을 하는 거예요. 스레드 간 통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스레드 간 통신이라고 했잖아요. 스레드 1, 스레드 2 이렇게 있으면 스레드 1에서 스레드 2한테 뭔가 해 라고 하고 스레드 2에서 뭐 다 했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큐 하나 만들어 놓고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 읽어 처리하게 하고 얘가 메시지를 여기 딱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처리하는 건 스레드 2가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 큐 각자 만들고 여기서 보낼 거 있으면 얘한테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메시지 큐에다. 그럼 이제 갖다 처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이게 메시지 간 통신을 하는 방법인 거, 그 스레드 간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핸들러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는 메인 스레드가 아니면 UI를 갱신하는 거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도의 워커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 화면을 갱신하려고 딱 하면 이거 메인 스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UI를 업데이트 할 수 없어. 그러고 죽여버려요. 익셉션을 발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 스레드로 작업 다 끝났으니까 화면 갱신해줘 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메인 스레드는 화면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메인 스레드로 뭔가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뭘 쓰면 핸들러를 써서 이게 보내는 겁니다.
핸들러에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건 핸들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샌드 메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핸들러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핸들러를 뉴 해가지고 생성할 수 있어요. 뉴 해가지고 생성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요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 있죠? 그 스레드의 메시지 큐로 메시지를 보내는 핸들러를 생성하는 거예요. 또는 루퍼.get main 루퍼 해가지고 이렇게 루퍼라는 걸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루퍼를 넣어주면 요 루퍼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 요 루퍼를 가지고 있는 스레드 있죠? 예. 그 스레드의 예, 메시지, 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핸들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스레드 간 통신을 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핸들러에 샌드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럼 이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메시지 큐로부터 메시지를 읽어다가 핸들 메시지로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들러를 이용해가지고요. 네트워크가 핸들러 이용해서 메시지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 넣으면 메인 스레드가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스레드에 대한 걸 알아봤죠. 우선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라는 걸 알아봤어요. 프로세스는 이건 이제 일종의 회사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는 객체. 자원을 관리하는 객체라고 그랬어요. 메모리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객체고요. 스레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 코드 있죠. 순차적인 명령어들을 갖다 실행시키는 객체. 이걸 스레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일종의 뭐 직원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자원을 관리하고 스레드는 코드를 실행하고 즉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에는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고 스레드 간에는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실행할 때, 뭐 스레드를 실행하는 건 뉴 스레드 한 다음에 런업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스레드를 갖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실행하거나, 그 다음에 스레드를 매번 생성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죠?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 생성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그 이제 사용할 때, 스레드 풀 익스큐터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큐트 한 다음에 런업을 넣어가지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 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레드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룹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루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룹을 갖다 만들고 나면 거기에는 메시지 큐로 갖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객체가 필요한데 그 객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핸들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